미녀와 야수. 옛날 프랑스에 큰 부자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 아들과 세 딸이 있었는데 막내딸은 매우 아름다워서 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벨은 또 마음씨가 착하고 고왔지만 위의 두 언니는 뽐내기를 좋아했으며 부잣집 딸이라고 교만했습니다. 총각들은 이 부잣집 딸들에게 결혼을 신청했습니다. 당신같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시집 안 가요. 나는 귀족과 결혼할 테예요. 언니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벨은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 제가 시집가면 슬퍼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물건을 싣고 오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들 내 말을 잘 듣거라. 내 배가 바다에 침몰하여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남은 재산을 다 팔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제 나한테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시골에 가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자 언니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싫어요. 저희들은 결혼하여 잘 살겠어요. 그러나 재산이 없는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하려는 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니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마침내 모두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벨은 기뻤습니다. 돈 같은 게 없어도 나는 좋아. 난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할 테야. 아버지는 항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배는 분명히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구워 주었던 사람들이 빚 대신 모두 차지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맥이 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돌아오다가 숲속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정말 재수 없군.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저편에서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 보니 그것은 낡은 옛 성이었습니다. 성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뜰에는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벨이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 달랬지. 마침 잘 되었다. 그러나 두 딸에게 줄 선물은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쁜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 안에서 웬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놈, 왜 꽃을 꺾느냐? 그 남자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같이 생긴 야수였습니다. 너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구나. 길을 잃었다기에 이 성으로 오게 했더니 꽃을 훔치다니. 아버지는 벌벌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미꽃을 훔친 게 아니라 내 막내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수는 딸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뭐? 딸? 좋아, 너를 용서해 주마. 그 대신 내 딸 하나를 나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그건 곤란한데요. 석 달 동안 여유를 주겠다. 만일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땐 너를 죽여버리겠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들한테 항구에서 일어난 일과 숲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이 말했습니다. 벨이 장미꽃을 선물로 갖다 달라고 한 게 잘못이야. 난 야수한테 가지 않을 테야. 벨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보다 더 난처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 내가 야수에게 죽음을 당했어야 했는데.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보고 벨이 말했습니다. 제가 야수한테 가겠어요. 벨은 울면서 붙잡는 아버지를 간신히 떼어놓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은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야수는 벨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수가 나타나 얼굴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무섭지? 그렇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수는 다정해졌습니다. 참으로 착한 아가씨로군. 나는 당신 같은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소. 벨 아가씨, 나도 당신과 함께 밥을 먹게 해주시겠습니까? 야수가 이렇게 청하자 벨은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러셔요. 이곳은 대개 성이니까요.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자 야수는 벨에게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벨은 독서와 산책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야수가 벨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벨 아가씨, 내 얼굴은 이렇게 흉측합니다. 벨이 야수의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벨은 놀랐습니다.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좋은 친구로 생각합니다. 결혼은... 야수는 슬픈 듯이 몸을 떨며 돌아갔습니다. 벨은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결혼 승낙을 할 수는 없지. 야수는 그 뒤에도 단념하지 않고 몇 번이나 벨에게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벨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벨이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말미를 주셔요. 아버님을 만나 뵙고 오겠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꼭 돌아와 주시는 거죠? 예, 8회째 되는 날 아침에 돌아오겠어요.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죽습니다. 야수는 벨에게 요술 반지를 주었습니다. 자기 전에 이 반지를 탁자 위에 놓으시오. 내일 아침 당신 집에서 잠을 깰 것입니다. 과연 야수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수탉이 울고 개가 짖어서 눈을 떠보니 벨은 자기 집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 벨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잘 돌아왔다. 벨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야수의 성에서 짐을 보내왔습니다. 열어보니 고운 옷과 눈부신 보석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벨이 말했습니다. 정말 착한 분이군요. 그분이 저한테 결혼을 신청하셨어요. 괜찮을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언니들은 몹시 애석해했습니다. 아이, 분해. 내가 갈걸. 벨이 저런 옷과 보석에 쌓이다니. 두 언니는 마침내 나쁜 일을 꾸몄습니다. 벨을 돌려보내지 말자. 벨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화가 나서 내쫓아 버릴걸? 그러면 우리가... 심술 사나운 언니들은 벨에게 꼬드기며 말했습니다. 벨, 일주일만 더 있다 가거라.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 너를 좋아하는 아버지께서 슬퍼 병이 나실 거야. 마음씨 착한 벨은 언니들의 말대로 집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벨은 늘 성에 남겨두고 온 야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밉게 생겼지만 그토록 마음씨 착한 분은 없어. 이제 돌아가야지. 슬퍼하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벨은 꿈을 꾸었습니다. 야수가 성의 뜰에 누워 죽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벨은 아버지와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요술 반지를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벨은 또다시 성 안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벨은 죽어가는 야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약속을 어겨 이렇게 되셨군요. 벨은 너무 슬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려고 돌아왔습니다. 기운을 내셔요. 그때 야수의 얼굴이 싹 바뀌더니 훌륭한 왕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벨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나는 못된 마법사 때문에 야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씨 착한 아가씨의 결혼 승낙을 얻을 때까지 야수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벨은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성은 다시 옛날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벨의 아버지도 그 성에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